아직 손님이 입장하기 전 아침 7시. 같은 거 아니야? 사진은 얘가 안 깔린다고? 아니, 이거 물 먹여도 여기서 안 돼요. 켰어? 네. 사고다 사고. 청소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가지고 세게 안 말려가지고. 야는 어디 갔니? 클리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쉽게 생각하면 물 청소기.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을 물이랑 같이 빨아당겨서 저기서 깨끗. 물은 따로 빠지고 찌꺼기만 걸러주는 거예요. 고장의 원인을 찾아 작업자가 호스를 물 밖으로 들고 나옵니다. 아, 얘 뭐 하냐? 아니 코드 안 꽂고 안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클리너인데 코드를 안 꽂고 안 돌아간다고 지금 매니저님 이거 부르는. 진짜 나가면 다 같이 멍청한 줄 아실 텐데 얘만 멍청한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똑똑한 거라고. 되잖아. 플러그를 꽂자 시원하게 작동하는 수중 청소기. 이제야 안심입니다.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걸러주고 물은 여과기로 들어가 다시 깨끗하게 걸러져 수영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니 저기 코드 안 꽂아놓고 안 돌아간다 하면 못 자는데. 나는 왜 와? 매일 아침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영장 수중 청소입니다. 집에서 흔히 쓰는 청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인데요.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고 들어가 수영장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나 이물질들을 구석구석 청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수영장의 물은 매일 새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물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하네요. 한편 워터파크 다른 곳에서는 작업자가 산소통을 정비 중입니다. 이번엔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있는데요. 뭘 넣는 걸까요? 납 집어넣는 거예요. 납. 납이요? 네. 바닥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깊이가 깊은 풀장의 바닥 청소는 잠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산소통을 꼭 챙겨야 합니다. 잠수에 앞서 수중 청소기를 점검하고 있는 작업자. 그런데 왜 호스에 손을 대고 있는 걸까요?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 저희도 확인을 하고 돌려야 돼가지고 여기서 안 빨리면은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그리고 꽂아서 바로 이제 되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네. 흡착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네. 드디어 깊은 수영장의 수중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파도 풀장의 경우 크기가 무려 2,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정도 계속 잠수를 하며 청소를 하기 때문에 꽤 힘든 작업입니다.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들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요됩니다. 수영장 밖의 작업자는 기계를 체크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은 필터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물질 같은 거를 여기서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벌레나 뭐 이물질, 먼지나. 또 다른 작업자가 수영장으로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오픈할 때마다 수온을 체크하는 겁니다. 수온이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체육에 물놀이 환경을 하기에는 적당한 수온이 몇 도인지 그날에 따라 수온이 적으면 저체온증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높을 경우에는 많이 더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온을 알기 위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편 다른 작업자들은 지상 청소에 한창인데요. 워터파크 바닥에 물때가 끼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쓰레기 보이면 물로 계속 밀고 가야 돼요. 또 어디까지 밀고 가야 되나요? 저기 이제 하수구 있는 쪽까지. 빠지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센 수압의 물로 때를 벗겨내주는 것이 필수인데요. 문제는 소방 호스나 고압 호스의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호스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2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 보조를 안 해주면 혼자 이걸 못 끌고 와가지고. 지상 청소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 사용했던 호스를 정리하는 작업자. 나중에 저희 안에 넣어놓으면 물이 뚝뚝 흐르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물을 한 번씩 다 빼주고 호스를 말아빼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청소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했던 도구들은 처음 있던 그대로 정리를 잘 해둬야 합니다. 3년째. 벌써? 네. 벌써 벌써 3년째 여기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은 단기 알바잖아요. 네. 이거 수입이 그래도 나중에 대학생 치고는 좀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학비 좀 남은 거 되고 부모님한테 반반 조금씩 떼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좀 쓰다 보니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얼마 못 드리고 엄마 미안해요. 워터파크의 오전 10시. 기계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서핑이라 그러죠?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통과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고 여기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분무기라고 있어요.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는 수영장에 물을 걸러주는 복합 여과기라고 하는데요. 걸러진 이물질들이 이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걸러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깨끗한 거를 다시 정수기도 필터 바꿔주는 것처럼 저희도 무조건 한 번씩 바꿔줘요. 거름망에는 머리카락부터 페트병, 물안경, 모자, 선글라스 같은 것이 자주 걸리는데요. 부피가 큰 물질들은 빼서 버린 후에 거름망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먼지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들을 솔로 깨끗하게 닦아 제거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했는데 일종의 영향이 있죠.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워터파크의 12시. 워터파크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인명구조요원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도 수영장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큰 파도보다 작은 파도가 훨씬 위험한 게 서 계시면 물을 계속 먹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작은 파도가 더 긴장하게 돼요. 사람들 웬만하면 눕히려고 많이 안내를 드리죠. 잔파도가 칠 때에는 누워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눕는 것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파도풀은 바다에서 물놀이하는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파도가 치면 손님들은 즐거워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인명구조요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구명조끼를 느슨하게 입은 사람들은 직접 가서 채워주기도 한다는군요. 가난하게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빠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작업자들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노란 선과 빨간 선 사이의 구간은 파도가 심해 손님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마다 인명구조요원들이 사람들을 밖으로 이동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 구간 안에 있는 인명구조요원들이 눈에 띕니다.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머리 뒤통수 쪽이나 뭐 이렇게 목 쪽 이런 데 막 좀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도대체 이 파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파도가 만들어지는 현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이 파도에 쓰이는 대량의 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저희 상부 수조고요. 저쪽에서 지금 펌프가 물을 틀어 올리면은 그래서 지금 물을 채워서 내보내는 여기가 그러면 지금 물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예. 일종의 댐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큰 파도가 한 번 치기 위해서는 400톤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을 모았다가 한 번에 배출시켜 파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위쪽에 물을 채워서 가두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확 쏟아내면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파도를 만드는 거죠.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 닫힌 문이 열리면서 물을 배출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결이 풀장으로 나와 모두를 즐겁게 하는 파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덧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이제 식사하러 가는 거죠. 근무 시간 내내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1시간 30분 근무를 하면 30분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표입니다. 근무표. 네, 그 로테이션으로. 네.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점심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살짝 나와서 밥 먹으면 계곡에서 이제 딱 밥 먹는 그 느낌이라서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먹어도 배고플 것 같아. 물에 딱 계속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저녁 때는 2번씩 와서 먹고 막 가끔 그럽니다. 예. 그런데 어쩐 일인지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작업자가 생각보다 음식을 적게 담습니다. 저희가 빨리 근무를 들어가야 돼서 국물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속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얼마 있다 국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또 15분 정도 안에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아 진짜? 네. 보통 휴식 시간 30분 내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요. 식사가 끝난 후 바로 근무를 하려면 준비할 일이 많아 점심시간 내내 서둘러야 한다고 하네요. 슈트도 있고 아쿠아 슈즈도 신어야 되고 화장실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 화장실 못 가니까. 네. 근무 중에 이탈하면 바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일터로 복귀합니다. 수영장으로 나가기 전 꼭 바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크림입니다. 저희 맨날 여기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서 많이 타 피부가? 네. 들어오기 전에 그래 좀 하얀 편이었는데 진짜? 까매졌어요. 여기 있으면 이제 까매졌어? 네, 친구들이 오면 놀려요. 뭐라 그러냐? 까매졌다고. 다른 작업자도 수영장으로 돌아가기 전 얼굴에 뭔가를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상처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약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바세린 바르고. 바세린 바르고 선크림 또 발라요? 네네. 많이 터가지고 아파가지고. 수영장으로 복귀하기 전 준비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잠수복을 입다 말고 작업자가 갑자기 옷 속에 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입었을 때 잘 안 들어갔을 때 물을 넣으면 잘 들어가져가지고. 네. 꼭 맞는 잠수복을 편하게 입는 노하우라네요. 다시 오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 물놀이가 한창 무르익을 시간입니다. 오후엔 아슬아슬하게 술렁거리는 흔들다리 위에서 균형 감각을 발휘해 오래 서 있는 사람을 뽑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능숙한 스태프들과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런데 위험한 놀이기구도 아닌데 키는 왜 재는 걸까요? 흔들리는 다리에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머리가 뜨게 되면 바로 머리에 다리를 맞게 됩니다. 이벤트 중에도 인명 구조원들은 쉴 틈이 없는데요. 흔들다리에서 떨어지는 손님들이 다치지 않게 바로바로 밖으로 빼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아 좋습니다. 방금 저기 빠진 것처럼 물에 빠져나면 꼭 고개를 숙여주세요. 발로 떨어지면 좀 다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옆으로 서가지고 잡는 편이고요. 머리로 먼저 떨어지면은 제가 먼저 기다려서 이렇게 조끼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편이에요. 여기 2번으로 오시고요.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 구조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놀이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도 위험하고 저희도 위험해서 웨이브 브릿지 이용하는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신경 보고 있어요. 아 신나.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매의 눈으로 체크하며 떨어지는 손님을 받아냅니다. 자, 머리 숙여주세요. 안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안에 들어가셨을 때가 서로 본인도 겁을 먹으시고 저희도 도망을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 이용을 좀 자제해주세요.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작업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중심 잡기가 만만치 않네요. 애들이 보고 있어서 좀 힘을 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대단하시네요.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네요. 아니 못 이겨. 밥 먹고 저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면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여러 명의 손님이 도전을 해도 백전백승입니다. 밥만 먹고 9시간 동안 이것만 타고 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한 작업자가 흔들다리 위에 있는 나사를 조이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사가 가끔씩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좀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거에 걸려서 이제 다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안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점검하고 수리한다고 합니다. 폐장 시간이 가까워오는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덩달아 구명조끼 대여서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명조끼 사이즈가 참 다양해 보이는데요. 3X라지,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X 스몰, 2X 스몰, 3X 스몰까지 있어요.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구명조끼 보유량 약 4만 개. 돌려라. 그중 하루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개수만 해도 1만 개가 훌쩍 넘기 때문에 반납된 구명조끼는 바로 거치대에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물에 젖은 구명조끼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거치대. 하나의 무게가 2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납을 하면 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반납을 받으니까 물이 이렇게 바닥에 고이는 거예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작업하다 넘어져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구명조끼 대여소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납된 구명조끼들은 사이즈별로 빠르게 정리한 후 다음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 작업자가 구명조끼 거치대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네 여기 보시면 곰팡이가 다 위들어 있거든요. 선명하게 보이는 곰팡이 자국. 거치대에 빼곡히 꽂혀 있는 구명조끼들 중 곰팡이가 생긴 것들은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목이나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 이제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는데 이제 여기 목 부분 보시면 이제 특히 목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등 부분에 곰팡이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다 선크림 때문에 선크림이 안으로 스며들면서 이제 습기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곰팡이도 생기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어른들 손님께서는 입으시는 그 사이즈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애기들 사이즈에는 이제 많이 안 생겨가지고 특히 이제 어른들 입는 사이즈를 주로 많이 선별해가지고 곰팡이 작업을 그렇게 또 하고 이렇게 있어요. 생기는 게 좀 다른 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구명조끼들은 모두 세제를 묻혀 1차 세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에 방독면까지 쓰고 세척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텐데요. 잠깐만 세척을 해도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하게 곰팡이를 닦아냅니다. 세제가 되게 좀 유해한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 호흡기나 이제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워터파크의 성수기에는 하루 종일 세척을 해도 다 못할 만큼 구명조끼의 세탁 물량이 많다고 하네요. 한번 하고도 안 지워지는 것들은 다 저희가 폐기 처분을 해요. 계속 문질렀는데도 안 지워진 흔적이에요, 이게. 네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바로 폐기를 해. 곰팡이가 너무 많이 펴 재사용이 안 되는 구명조끼는 과감히 폐기한다고 합니다. 1차 세척 후 본격적인 세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구명조끼 100개 정도가 들어가는 초대형 세탁기 8대가 동시에 돌아가는데도 10명 정도의 작업자가 하루 종일 세탁을 해야 할 만큼 세탁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곰팡이 청소한 것만 이제 따로 전용 세탁기에 돌려서 락스가 안 섞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하나를 빼놓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셈이죠. 세탁이 끝난 구명조끼는 바로 옆에 있는 건조기로 옮겨 말리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건조기도 무려 11대가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지만 극성수기에는 야간 작업까지 진행해야 겨우 물량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네요. 건조기 온도는 이제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45도. 10분 남았고 지금 48도 올라가고 이렇게 60도에서 70도 사이에 무조건 그렇게 건조를 시키고 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하면 이제 구명조끼가 훼손이 돼요. 이제 막 휘고 막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1차 세탁과 본세탁 그리고 건조까지 거쳐 드디어 구명조끼 세탁이 마무리됐습니다. 더운 날씨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힘든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사이즈별로 다시 거치대에 정리만 하면 구명조끼가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번엔 워터파크의 꽃, 놀이기구들이 모여있는 체험 지역입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랗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성수기에는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자, 여성분, 남성분 섞어서 앉아주세요. 빨리 가볼게요. 근무자들은 안전에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얘기해주고 균형에 맞게 자리 배치를 재배열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5, 6인승이라서 옆에 사람들끼리 무게중심이 조금 맞아야지 튜브가 원활하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서 그거 무게중심을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는 건 안전상 꼭 필요한데요. 무게중심이 맞지 않으면 튜브가 전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튜브가 도착하자 버튼을 누르는데요. 바로 전광판에 동그라미 표시가 뜹니다. 오가 됐을 때는 도착했으니까 위에서 다시 튜브 내려와도 된다는 뜻이고 X 되면 이제 저희는 튜브 내려오니까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여름 워터파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너무 뜨거운 거랑 그 물에 있다 보면은 물무좀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아, 물무좀? 네네, 그런 게 좀. 물무좀이 있어요? 네네, 물에서 일하면은 발에 막 구멍처럼 뽕뽕뽕 나는 것처럼 무좀이 생겨요. 여름 휴가지의 대명사 워터파크.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지로 최고인데요.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 그들이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 누군가에게 한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행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도움 드렸을 때 이제 고맙다고 하실 때 저희로서는 이제 그렇게 뿌듯하죠. 아무래도 저희 임무가 그러다 보니까.